자, 산포 가는 길을 볼 텐데 사실 산포 가는 길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소설은 아니에요. 자, 몇 가지 주의사항만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목의 의미입니다. 자, 제목은 산포 가는 길이에요. 자, 산포 가는 길인데 이 산포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산포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요. 이 산업화 시대에 자, 산업화 시대를 비껴간 마음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산업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내 마음속의 진정한 고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포라고 하는 지명이 실제로 없대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지었죠. 산포 그러면 어딘가 있는 지명 같잖아요. 근데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실제 지명이 아니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는 이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다음에 여기 길이잖아요. 산포 가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여러 구조를 갖고 있죠. 여러 구조. 여러 구조 혹은 뭐 이걸 추보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 구조 이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자,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 길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길인데 자, 두 번째는 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의미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시 시대 사람들의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인생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어떤 인생?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길이라고 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왜냐면 산포가 자기의 목적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목적지가 없다.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 자, 그래서 정처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정처를 잃은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가 산업화 시대라는 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농경 시대에서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자, 그런데 뭐 전쟁도 겪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뭐 나라가 되게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1970년대란 말이에요. 1970년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막 그럴 텐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농경사회에서 뭔가 산업화를 막 이뤄가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산업화가 되면 일단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요. 인간 소외 현상이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거야. 내가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한 명 한 명을 인정받는 그런 약간 농경사회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목적지가 그래서 정처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이 산포가 과거에 그러니까 모두 공동체적 삶을 살았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적지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영다리도 도망자고요. 백화도 도망자고요. 그 다음에 정씨는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 사회에서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이 개인이 그냥 다 파편화돼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야. 적응할 수 없는 사회. 오케이? 그래서 자, 파편화된 삶과 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적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적응이 안 되는 삶인데 이 이게 무슨 거냐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자, 영달과 백화 그리고 정씨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 공통점이 자, 목적지가 없다는 거, 이런 삶, 적응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어떤 인물일까요? 전형적 인물입니다. 자, 어떤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평면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간결한 그리고 이제 문체적인 특징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다음에 문체적 특징은 매우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문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길이 눈길입니다. 눈 세모 치는 게 좋겠네요. 이 눈길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이 사람들이 겪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소설이고요.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 구조. 그래서 간결한 문장,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거기 노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기차가 연착이 되고 노인이 등장하죠. 이게 소설적인 장치예요. 뭐냐면 이게 삼포로 가려고 지금 들떠 있는 정씨 그리고 뭐 영달이는 어떤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연착이 되는 바람에 노인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노인이 삼포가 이미 산업화에 집어삼켜졌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긴 트레일러가 오고 호텔, 관광 호텔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착이 소설적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꿈꿔왔던 이 삼포는 사라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씨가 내가 그럼 삼포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점이 이게 이제 그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자가 상상해야 돼서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0년대에서는요, 이게 산업화가 진행하는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말들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자, 그 감옥뿐 아니라, 이게 정씨가 하는 말이죠.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게 7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다. 그래서 감옥이나 바깥 세상이나 다를 게 없다. 자,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맨 앞에 부분에 그 전개 부분에서 새가 나와요. 자, 새들이 이리저리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 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새는 이 세 사람과 대비되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깃을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새에다가 동그라미, 깃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연결하시고 이것과 거기다가 뭐라고 치면 되냐면 요 인물들과 대비되는 상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방이 그들의 얘기도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 길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에다가 눈에다가 세모를 치시고요. 자, 이거는 이들 인생의 시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처 잃은 사람들, 목적지가 없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들이 셋이서 자, 이들은 뭐야? 파편화된 삶과 적응을 못하고 정처를 잃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이렇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공감하고 서로 연민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들을 연대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약간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기차 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 백화가 있고 저기 영달이랑 정씨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약간 이 불안하게 쳐다보았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속삭이었는데 약간 불안하게 백화가 이 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백화가 도망자죠. 그리고 이 백화의 다방 주인이 상금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치?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화는 끝까지 얘네들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한 겁니다. 까지 못해서 불안하게 쳐다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이 잘 나와요. 맞아. 그 부분이 지금 나와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 백화는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시루떡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삼립빵이랑 찐 달걀, 그리고 표, 요 세 개가 이들의 연대와 서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백화가 결국엔 자기의 실제 이름을 밝히는 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사실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자, 그리고 여기 그 대합실에서 이 삼립방이랑 표랑 찐 달걀을 받은 백화가 자기의 본명을 밝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자기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이것은 이들의 마음에 의심을 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나한테 보여줬던 이 애정과 연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야.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산업화의 시대에 오히려 농촌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시대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업화 시대에 당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보통 이제 도시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촌에서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농촌에 가서는 못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오래 못 살 거야, 하루 몇 사날도 못 버틸 거야 라는 말이 당시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좀 백화에 대한 미련에서 미련이 조금 남아있어서 영다리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서 자, 상대적인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도자, 그다음에 방뚝과 추럭, 관광호텔, 공사판, 신장로 이런 말들은 다 뭐죠? 다 산업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고기잡이, 감자, 나룻배 이런 말들은 다 뭐죠? 이게 지금 예전에 얘네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대비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봅시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 결말 부분인데요. 자, 결말 부분에 뭐라고 썼느냐?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자, 시련. 그 다음에 어두운 들판. 이것도 앞날을 알 수가 없는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향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계속 이렇게 큰 힘으로 가고 있고 얘들은 지금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 시대는 흘러가는데 이 개인들은 여기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현대소설은 약간 이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나머지는 다 내용 문제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